대구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친박 공천 잡음과 박정희 동상 논쟁 등 역사 이념 대립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장난감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월배 지역에도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역에선 인적 쇄신 없는 무감동 공천, 조용한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간의 특별한 정책 대결도 펼쳐지지 않는 가운데 친박 공천과 박정희 동상 논란 등 역사 이념 논쟁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주간 총선 동향을 살펴보는 총선 풍향계에서 우성문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대구 지역 선거 분위기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여당의 인적 쇄신도 없고 야당이나 제3지대에서 부는 새로운 바람도 없는 무감동, 무풍지대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의 정책 대결도 그다지 눈에 띌 정도로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어 온 진영 대결, 해묵은 이념 논쟁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달서구갑에 단수 공천하면서 탄핵의 강을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박 간별사로 불렸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조차 유 변호사의 단수 공천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달서구갑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박근혜 변호인 출신으로 국민의힘 중구남구 후보 공천을 받은 도태우 예비 후보의 경우 과거 발언과 행적 가운데 5.18 민주운동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박정희 기념 공원과 동상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친박 공천으로 불붙은 역사 이념 대립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홍 시장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변경하고 남구 봉덕동 대구도서관에는 박정희 기념공원을 만들어 두 곳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 부녀의 과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11일 열린 대구시청 간부회의에서 연내 동상 건립 등을 마무리하도록 조례 제정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아직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서구의회가 보육과 관련된 시설을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에는 구립 장난감 도서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유천동과 죽전동에 있는데 이들 장난감 도서관은 각각 2021년과 2022년부터 장난감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장난감 도서관은 다른 지역보다 연회비를 많이 받는 편이지만 그만큼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택배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원하는 장난감을 보내드리고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용하시고 다시 택배로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젊은 맞벌이 세대가 이 장난감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새로운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장호섭 달서구의원은 구립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본동과 성당동, 이곡동, 감삼동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올배 지역에는 아직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습니다. 달서구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어린이의 40% 정도가 올배 지역, 특히 일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건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 숫자를 조사한 결과 49,700 몇십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이제 진천동, 우리 유천동, 월성 1동이 그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구청에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달서구는 대구의 하나뿐인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통합 신공항 개항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항공산업을 이끌 지역 엔저의 양성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맞춤형 인재들이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해 기업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보관입니다. HCN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가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와 손잡고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체결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은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항공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기 유지 보수와 정비, 항공 운항 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Our focus today is going to be on the support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the aircraft. How we can improve that, how we can achieve the best KPIs, the best performance in this field. 경북도에서 초청한 대한민국 대표 항공 MRO 기업의 현장 전문가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수 학생에게는 브라질 엠브레어 본사 현장 학습과 싱가포르 지사 인턴십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위주의 항공 시장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방에도 그 항공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지방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과정을 넘어 항공 관련 맞춤형 인재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여기다 현재 추진 중인 엠브레어사의 경북지사 유치가 성공할 경우 엠브레어와 경상북도 간의 협력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엠브레어사에서도 대구 경북 항공사를 만들면은 거기에 그 걸맞는 그 항공기 구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 자기들이 지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운항을 지원해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경북 지역에 지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 전문 기업들과의 잇따른 MOU, 그리고 이번 엠브레어사와의 항공산업 프로젝트를 통해 경상북도는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항공산업의 양대축인 MRO와 물류산업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코로나로 잠잠했던 전 세계 크루즈 산업이 지난해부터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이 서로 가까이 있는 인천에서도 크루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을 출발지로 하는 모항 크루즈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항에 도착한 미국 오세아니아 크루즈사의 리비에라호입니다. 인천을 출발해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6만 6천 톤급 모항 크루즈로 승객과 승무원 등 2천여 명이 승선했습니다. 항해 도중 인천을 잠시 거쳐가는 기항과 달리 모항 크루즈는 인천을 출발지로 하는 배를 의미합니다. 기항에 비해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소비 규모도 커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크루즈 탑승 전 숙박형 관광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배에서 소비할 식자재들도 인천항을 통해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항만공사도 인천공항을 연계한 모항 크루즈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인천을 크루즈 모항의 최적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실 모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이 인접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인천이 가장 특화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모항 크루즈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모항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천을 출발지로 하는 모항 크루즈는 지난해 단 2척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척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맞춰 인천관광공사는 크루즈와 연계한 인천 시티투어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송도 G타워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등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영종도 인스파이어 등 신규 관광지가 포함된 노선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연간 5억 원가량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달성군 논공읍 약산 온천지구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30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별다른 개발 움직임 없이 재산권만 침해당해 왔는데요. 지구 지정 해제로 이 지역 개발에 청사진이 마련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도를 따라 창녕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달성보 맞은편 마을러기에 짓담한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은 시공사의 부도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온천시설입니다. 지금 벌된 지가 한 10년 다 됐어요. 그 전에는 연금을 냈습니다. 딴 사람이 사가와가지고 저거 새로 확정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그대로 세워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이 지역은 1994년 약산온천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됐고 5년 뒤에는 온천 개발 계획까지 수립됐습니다. 한때 온천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실패로 돌아간 뒤 지금까지 방치돼 왔습니다. 그동안 주변 미관을 해친 것은 물론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지하수도 마음대로 파지 못할 정도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온천 상업지구가 됐으면은 상업지구답게 집도 질 수 있고 모든 행위가 돼야 되는데 상업지역만 지정해놓고 토지에 권한 행세도 못하고 팔아도
가격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만큼 재산권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계속. 달성군은 지난해 5월 약산온천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주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구시에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요청한 결과 마침내 지난달 29일 약산온천지구는 해제됐습니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묶인 지 30년 만입니다. 요양원도 도로니 이놈의 소리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 관광지로 해가지고 달성보로 해가지고 이 동네가 활성화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온천원 보호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이 일대 개발 사업에 물꼬가 열렸습니다. 달성군은 이 지역 주민들이 온천지구 지정으로 인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지역개발 청사진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생산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생산을 위한 공장 증축에 나섰습니다. 안동과 포항을 중심으로 바이오 특화 단지 유치에 나선 경북도도 한층 힘을 얻게 됐습니다. HCN 이동욱 기자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을 추가로 짓습니다.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의 상업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SK 바이오는 2028년까지 2,200억 원을 들여 미국 FDA 기준에 맞는 생산 시설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서 만든 폐렴구균 백신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품질 또한 규모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번 SK 바이오 공장 증축으로 경북도가 육성 중인 바이오 백신 산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도는 우선 지역 내 바이오 백신 분야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5년간 1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펀드를 모아 바이오 분야 혁신 성장 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도전했습니다. 백신 생산 기반 시설이 모여 있는 안동과 연구개발 시설이 있는 포항의 장점을 강조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달에는 두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포항과 안동이 연결해서 같이 발전시키고 하는데 포항에는 연구기관이 있고 여기에는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또 포항은 바이오 국가 산단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의 집단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산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는 경상북도를 비롯해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법인 자금 280만 원을 소속 직원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나눠주며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볼리동, 송현 1동, 송현 2동, 본동이 지역구인 전태선 대구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지난해 1월에는 선거군의 단체와 유권자에게 시가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 서구청 앞에서 3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장송곡 시위가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구청 건물 50m 내에서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으로 장송곡 등을 틀거나 구청 진입로 50m 내에서 한 개 차로 이상을 점거할 경우 위반 일수 하루당 100만 원씩 서구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구청이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장송국 시위는 서구의 한 재개발지구 철거민들이 보상금을 더 받게 해달라며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북성로 청년창업 클러스터에 입주할 신규 기업 9곳을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39세 이하가 대표인 예비 창업자나 구성원 60% 이상이 청년인 7년 미만 초기 창업자입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1호선 화원역과 2호선 두류역 등 모두 9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달성군 보건소가 합인면 동곡 칼국수 거리를 달성군 1호 치매 안심 거리로 선정했습니다. 이 거리에 있는 카페 2곳은 각각 치매 기억 카페 3호, 4호점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이 무형문화재 체험 행사에 참여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30일과 5월 25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5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